저번 시간 나온 질문부터 받고 들어갈게요. 음, 1항이 1이고 4항이 125이다. 그리고 an 플러스 1항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제곱을 해보시면 a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an항과 n 플러스 2항의 곱이다가 돼서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a로, 그 다음에 얘를 a 아래 세제곱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래 세제곱이 12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R은 5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비가 R인 거 확인했으니까 얘와 얘는 공비 4개 차이 나고 얘와 얘도 공비 4개, 얘도 공비 4개, 공비 4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5의 대제곱이면 얼마죠? 625인가요? 네, 625가 4개 있다. 자, 2500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이 2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항에 fn이라고 하는 수식을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즉 개차 수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n에다가 1부터 넣어가기로 했으니까 n에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a2는 a1 더하기 f1이다.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f2다. 여기까지만 될게요. 네, 바로 k-로 넘어가면 이쪽에 ak는 ak-1 더하기 fk-1이다가 되고 양변을 이제 더해주시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AK 하나 남고 첫 번째가 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죠. 2 더하기 1항부터 K-1, 그러니까 F1부터 FK-1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N이 1부터 K-1까지 FN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부터 n까지 합이 n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1부터 k-1까지 합은 n 대신에 k-1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k-1의 제곱 마이너스 2다가 돼서 여기가 이렇게 상쇄되겠네요. 그럼 ak는 k-1의 제곱이 되고 a50은 49의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째 항이 2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에 얘가 차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개차 수열이네요. 그렇죠? 조금씩을 변형해 놓을게요. an 플러스 1항은 an 더하기 n 플러스 1에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여기다가 일단 좀 넣어 봅시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n에다가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여긴 하나 더 넣을게요. 4는 a3 그리고 3 곱하기 4분의 1 쭉 해서 k-1까지 넣으면 ak는 ak-1 더하기 k-1 곱하기 k분의 1이 되고 정변을 이제 더해 주시면 얘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여기 맞으나 지워지죠. 그래서 ak라고 하는 애는 a1 여기 보시면 이제 2죠. 2에다가 자 여기를 이제 시그마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 형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얘를 6분의 1, 얘를 12분의 1로 계산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를 이제 시그마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k-1까지 k가 아니라 n이 되겠죠.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뭘로 해결할 거냐면 이 파트를 부분 분수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만 이제 떼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를 이렇게 데리고 올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이 1부터
k-1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부분분수에 의하면 시그마 n1부터 k-1까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여긴 다 약분돼서 지워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넣어보는 거예요. n에다가 1부터 k-1까지 n에다가 1 넣으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해서 우리 이제 k-1까지 넣어야 되니까 k-를 넣어주시면 k-1분의 1 빼기 k분의 1이 돼서 여기가 이제 차근차근 지워지죠. 하나 둘 해서 여기까지 지워지고 남는 게 이제 1 마이너스 k분의 1만 남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남는 애냐면 1 마이너스 k분의 1만 남는 애고 그러면 얘를 이제 뭘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ak는 2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라고 되겠네요. 3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답만 남았죠? 30번째 항은 3 빼기 30분의 1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3 빼기 5분의 1이 되니까 위에는 식,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 빼면 마이너스 30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30분의 5. 자, 답은 6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받을게요. 측정이 1이고 n 플러스 1항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얘에다가 1 넣으시면 a2는 2a1 더하기 1분의 a1이 되고 3분의 1이네요. 그쵸? 한 번 더 넣어볼까요? a3은 2a2 더하기 1분의 a2고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분의 3분의 1 그래서 여기 5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넣고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a4는 2a3 더하기 1분의 a3이고 그러면 5분의 2 더하기 1분의 5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5분의 7이죠. 7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볼까요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3분의 1, 세 번째 항이 5분의 1, 네 번째 항이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규칙이 나왔죠. 분모가 계속 홀수예요. 첫 번째 항을 이제 1분의 1로 본다면 1, 3, 5, 7 하면서 이제 분수, 홀수 형태로 이제 갈 거니까 n번째 항을 바로 추론해내시면 돼요. 지금 얘를 2배에서 1 빼는 값을 다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an은 2n-1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얘가 93분의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n은 47이라고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점화식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n항과 n 플러스 1항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뭐 개차 수열은 일단 아니고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1항 더하기 a 2항은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a 2항 a2 더하기 a3은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a3 더하기 a4는 3 더하기 1이다. 자, 이제 어디까지 넣을지를 이제 살펴보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구해야 돼요. 이걸로 표시해둘게요.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A1항 더하기 A2항 더하기 A3항 A4항 해가지고 A50항까지가 필요한데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져오면 이제 될까라고 해보면 일단 요거가 1항, 2항 그 얘보다는 얘가 낫죠. 왜냐면 3항, 4항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1항, 2항, 그 다음에 3항, 4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n이 4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거고 n이 5일 때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a5 더하기 a6은 5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쳐와야 되는 숫자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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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몇 가지가 필요할 거냐면 n이 48, 49까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n이 49면 a 49 더하기 a 50 그래서 49 더하기 1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넣은 값이 1, 3, 5 해가지고 홀수까지만 49까지가 필요하고 그다음 1이 이제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1이 몇 개 있을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49까지 있는 홀수개만큼만 필요하게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한번 시그마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홀수만 지금 필요하고 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49에서 1을 빼면 48이고 나누면 이제 25개 있네요. 그죠? 이렇게 넣어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2k 마이너스 이러면 이제 1, 3, 5 해서 49까지는 더해지게 되고 뒤에 계속 1이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2k만 남게 되고 얘는 2는 앞으로 빼주시고 이 앞으로 뺄게요. 1부터 25까지 k라고 하는 숫자의 합이니까 2분의 25 곱하기 2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답은 650인가요? 650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140번 풀게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1부터 30까지 AK의 값을 다 더해와라. 한번 또 조건을 봅시다. 가조건은 예, 그냥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A1항과 A5항이 이렇게 같고 A2항과 A6항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순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틴을 갖고 있네요. 즉 몇 마다냐면 4마다 루틴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또 A9랑 같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항을 좀 찾아볼게요. n이 1이면 A2는 2A1 빼기 1이고 3 한번 넣어볼까요? 3 넣으면 5라고 하는 값을 갖네요.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3까지니까 3번 넣을게요. A3은 2A2 빼기 1이 되고 얘는 이제 9가 되겠네요. 한 번 더 넣읍시다. 3은 A4가 되고 2A3 빼기 1이니까 17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항을 적어봅시다. A1이 3이고 A2가 5고 A3이 9고 A4가 17이에요. 그리고 이 순환성에 의해서 A5가 다시 3, A6은 다시 5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자, 그랬을 때 30번째 항이 어디에서 끊길지 먼저 찾을게요. 일단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4의 배수로 끝나고 있으니까 A28 해서 이제 17로 끝날 거고 그리고 여기 A29, A30 여기 두 개의 항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보면 34인가요? 20, 예, 34죠. 34가 지금 몇 개 있다라고 보여요? 예, 7개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34 곱하기 7 하면은 37에 21에 238, 20 거기에 3 하나 더, 5 하나 더 있으니까 24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SN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우리가 SN이 나오면 반드시 이 개념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sn 빼기 sn-1이 an이더라.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1항은 얘와 같더라. 라는 걸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sn 빼기 sn-1부터 해볼까요? sn 빼기 sn-1은 여기 sn이 얘였으니까 2an 플러스 n이 된다면 n-1은 n 대신에 n-1을 넣은 2an-1 플러스 n-1이 되겠죠. 우리는 얘를 그리고 뭐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n이라고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지겠죠. 요게 sn, 요게 sn-1이에요. 그죠? 자, 빼주시면 여기는 지워질 거고, 그럼 2an 빼기 2an-1에다가 플러스 1하면 an이 되더라. 넘기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an은 넘겨주시면 2a n-1 빼기 1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이제 n항과 n-1 사이에 있는 점화식 형태가 나왔죠. 단 이 점화식이 이제 언제부터 성립하냐면 2항부터 성립하는데 1항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 n에다가 1을 넣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써놓을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런 점화식 형태는 전부 다 대입해서 풀기로 했으니까 네, 대입을 합시다. 얘네다가 2부터 넣었으니까 2부터 넣을게요. 2 넣으면 A2는 A 1 2배죠. 2배 A1 빼기 1이다. 얘는 뭐 다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항을 구해 오셔야 되니까 A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몇 번 더 넣어 볼게요. 넣으시면 A3은 A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2배하고 마이너스 1씩 빼면 되니까 우리가 A4는 마이너스 15다. A5는 마이너스 31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1이죠. 자, 1149번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n함과 n 플러스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다 세는 거예요. 1단계에는 4개가 있으니까 A1을 우리가 4라고 하고 2단계는 한번 몇 개 있는지 세볼까요? 여기 4개에다가 7개, 10개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단계도 한번 세볼게요. 4개, 여기까지가 이제 10개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늘었네요. 여기가 1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3단계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더 늘게 돼요. 그래서 여기 4단계는 28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항과 항 사이에 이제 몇 개가 더해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 6개, 여기는 8개, 여기는 10개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38개가 아니라 40개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6, 8, 10이라고 하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여기를 12개로 그냥 직관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n1과 n 플러스 사이에 얼마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그죠? 등차수열 그러니까 4 더하기 초항이 6인 수열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 여기서 일로 그죠? 예, 초항이 6인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렇게 계속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 그러니까 B1으로 보시고 얘를 B2, 얘를 B3, 얘를 B4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뭐가 될 거냐면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얘가 계속 더해지고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플러스 4다라고 이제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이제 제일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 방법이 사실 좀 직관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좀 뭔가 단계적으로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규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규칙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1단계에서는 이쪽 칸이 이제 1개예요. 그죠? 2단계는 2개고 3단계는 3개일 거야. 그러면 n단계일 때는 당연히 몇 개여야 돼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1단계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n 플러스 1개가 있겠죠? 그럼 몇 개가 추가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하나, 여기 세워져 있는 막대기만 볼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개가 추가가 되냐면 n 플러스 1개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맞춰서 n개에다가 하나씩 한 줄에 하나씩 추가가 되니까 여기 n개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 추가되는 게 n 플러스 1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요 아래쪽에 추가되는 게 또 몇 개예요? 똑같이 n 플러스 1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워져 있는 막대기가 n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밑에 막대기가 또 n 플러스 1개 에다가 이쪽 여기 메꿔줘야 되는 막대기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n 단계에서 n 플러스 1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n 플러스 4개의 막대기가 더 필요하다. 성량개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유도시켜 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그냥 일단은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고 그 다음에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냥 후작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근데 대각선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다 셀 필요는 없죠. 왜냐면 대각선의 개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2분의 n-3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7번째 항이 7, 4, 28에 1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얼마의 숫자가 더해지는지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3, 얘가 4, 얘가 5 이렇게 더해지고 있죠. 즉 4항에서 5항으로 넘어갈 때 3, 5항에서 6항으로 넘어갈 때 4. 그러니까 지금 요 항보다 하나 적은 숫자가 계속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n항에서 n 플러스 1항으로 넘어갈 때는 n보다 하나 적은 숫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검증해 볼까요? A8은 7항에서 8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얘보다 하나 적은 6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되고 여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FN이다. 즉 여기가 FN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1은 10이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사실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N각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N각형이 그냥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첫 번째 각이고 얘가 두 번째 각, 세 번째 각 해서 쭉 돌아서 얘가 이제 N번째 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이제 대각선이 다 만들어져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개의 개수가 지금 FN개예요. FN개가 아니죠. AN개죠. AN개가 있어요. 자, 이 AN개에서 제가 각을 하나 추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여기 N 플러스 1번째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다각형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 다각형이 돼버리면 이제 새로 그어지는 대각선이 몇 개냐라고 보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양옆에 있는 얘와 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세 개의 각을 제외한 n-2개의 대각선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각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긋다 보면
n-2개의 대각선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는 서로 이웃해 있었던 각인 1과 n번째 각이 원래는 대각선을 안 만들어냈었는데 n 플러스 1번째 각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한 칸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각선으로 추가가 더 돼서 하나가 더 들어와요. 여기 이제 플러스 1개가 되죠. 그래서 추가되는 대각선이 n-1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얘인데 얘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은 어쨌든 10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 다였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갈게요. 유형 9번은 사실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 파트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잘 안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실려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족 간에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 어항의 물을 5분의 1을 빼내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을 채워 넣는다.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10주 후의 어항의 물의 양은 얼마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해볼게요. 25리터가 있었어요. 그죠? 5분의 1을 빼냈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을 새로 채워 넣는데요. 그러면 20에다가 5분의 1 더하니까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첫 주가 지나면 25리터의 물은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여기부터 이제 5분의 1씩 빼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점화식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서 말한 대로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는 n에다가 이제 1부터 넣어가면서 확인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넣어가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잘 안 다루게 돼요. 어쨌든 점화식 형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제가 n번째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n번 하고 났더니 AN이라고 하는 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보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얼마를 덜어내냐면 5분의 1을 덜어내요. 그럼 얼마가 남죠? 5분의 4AN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의 5분의 1만큼을 채워 넣으니까 이 양의 5분의 1, 즉 5분의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던 양과 새로 들어오는 양 5분의 1 해서 5분의 6배를 하면 예, n 플러스 1번째 남는 양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있던 물의 양은 25분의 24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양이 이제 25일 때 두 번째 양이 25가 됐던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쉽지가 않아서 이건 사실 귀납적 정의라고 볼 수가 없죠. 연역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본다는 취지랑 맞지 않아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단은 그냥 예, 잘 안 나오니까 라고 무시하셔도 돼요. 제 시험 때 되면 다시 한번 따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주 후에 물의 양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이제 25였다는 거 알고 있고 그쵸? 첫 번째 항이 25인가요? 24인가요?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주 후니까 24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이유가 초기 상태가 지금 첫 번째 항이 아니고 1주 후의 상태가 지금 첫 번째 항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하고 났을 때 이제 남은 양인 24리터가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에요. 그쵸? 일정한 숫자가 지금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AN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 24, 공비가 25분의 2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0주 후면 A10을 구하자는 얘기고 24 곱하기 25분의 24의 9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25의 9제곱, 여기 24의 10제곱이 되겠네요. 밑에 있는 게 5의 제곱의 9제곱이니까 5의 18제곱, 그리고 여기는 24의 10제곱 이렇게 되죠. 더하면 3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새로운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거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우리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1 2학기 때 명제단원에서 배웠어요. 명제단원에서 어떻게 다뤘었냐면 증명 방법은 이제 직접 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이 있었죠. 직접 증명은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거. 뭐 예를 들면 3단 논법 등이 직접 증명이었고 간접 증명은 대우법 그리고 또 하나가 기류법이 있었죠. 뭐 이름만 기억나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은 직접 증명이냐 간접 증명이라 봤을 때 얘는 이제 직접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냐면 스스로 이제 무한 루프가 돌게끔 무한 동력이라고 하죠. 저절로 이제 계속 돌아가게끔 두 가지가 참임을 밝혀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참임을 밝혀주려고 해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돌려주시면 돼요. n이 1일 때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거야. 얘가 참이더라. 그러면 P1은 이제 참이라는 걸 밝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n이 참이라면 즉 n일 때 Pn이 참이라면 n 플러스 1일 때 즉 Pn 플러스 1이 참이 되는 요 연결고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도 참이 되더라.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떠한 루프가 돌게 되냐면 제가 P1일 때는 참이라는 걸 직접 밝혀놨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명제, 여기 두 번째 명제 보이시죠? n이 참이라면 n 플러스 1일 때 참이더라. 그러면 1이 참이라면 누가 참이 되죠? 이게 2가 참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명제가 계속 돌죠. 이제 2가 참이라면 3도 참이 되고 3이 참이라면 4일 때도 참이 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밝혀주시면 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단계 밟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줄 때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가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물체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을 왼발로 올라서라. 그래서 왼발로 올라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왼발로 올라섰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계단은 오른발로 아니죠. 오른발로 하면 계속 오른발로 그러니까 반대발로 올라서라 라는 명령을 이렇게 두 가지 내려주면 첫 번째 계단은 왼발로 딱 올라설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반대발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논리라면 이제 공중부양도 가능하겠죠. 공중부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왼발을 들고 왼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뗄 거예요. 반대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른 발을 땅에서 떼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왼쪽 발이 닿기 전에 오른쪽 발을 뗄 거고 또 오른쪽 발이 닿기 전에 왼쪽 발을 떼버리면 이제 공중에 뜰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부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시면 어떤 것인지 이제 해봐야 이제 감이 잡힐 테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2, 4, 8, 16, 3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일단 첫 발을 내디뎌야 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언제나 1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 Pn이 성립함을 보이고 아니네요.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2네요. 죄송해요. 2, 4, 8, 16인 자연수니까 n이 2인 자연수일 때 밝히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k는 이제 몇보다 크냐면 당연히 이제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n 플러스 1이 아니라 k의 2배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2k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여놨어요. 그리고 k일 때 성립한다면 k의 2배 되는 2k 때 성립한다는 걸 밝혀놨어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무한루프가 돌죠. n이 2일 땐 됐으니까 2라면 4도 되는 거고 4가 된다면 8도 되는 거고 8이 된다면 16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한루프가 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는 2고 나는 2k가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의 제곱부터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죠. 뭐 어떤 형태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했던 요 그 식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밝혀주면 되냐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이제 1이죠. 1일 때 직접 넣어보는 거죠. 좌변이 1. 왜냐면 지금 1의 제곱부터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의 제곱과 이제 끝 지점이 1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결국 1의 제곱에서부터 1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좌변이 1이 되면 되고 우변에다가 1 넣으면 당연히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n이 1일 때는 우리가 직접 넣어서 대입해서 구해왔죠.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k가 즉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k의 제곱은 6분의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즉 n이 k일 때 이 식은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등호는 확실히 맞다. 이 등호가 성립하더라. 우리가 이쪽에 있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같은 게 맞다. 자, 그랬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식을 밝혀내시면 돼요. 이제 여기도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2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등호는 지금 성립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디까지는 돼 있는 거냐면 구조적으로 보자면 1번식과 2번식은 확실해요. 같은 게 3번식과 4번식이 같은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밝히는 구조는 이거예요. 제가 1번과 3번을 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1번과 3번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k 플러스 1에 제곱을 더해주면 얘와 얘가 같아진 거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1번과 2번이 지금 같아지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좌변에만 지금 얘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여기 k 플러스 1에 제곱이 더해져야 요 등호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가 같아졌냐면 얘네들이 다 같아졌어요. 1번, 2번, 3번이 다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수식적으로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밝혀줄 거냐면 2번과 4번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얘만 이제 확인이 된다면 3번, 1번, 2번은 다 같고 그럼 2번하고 이제 4번이 서로 같아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 같아질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렇게 다 같아졌으면 3번하고 4번도 이제 어떻게 같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2번식과 4번식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2번식은 얘예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고 여기에 k 플러스 1에 제곱을 더했을 때 4번식인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2번식과 4번식에 다리를 넣어줄 수가 있죠. 한번 전개해서 위로 올릴게요. 여기를 전개해보면 6분의 k, 2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k에다가 요 파트를 이제 위로 올려주시면 6k 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6으로 올라오게 되네요. 요거 합치면 9k 제곱 요거 합치면 플러스 13k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고 얘를 조리제법 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얘를 조리제법 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아마 조리제법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식과 4번식을 형태를 봤을 때 2번식도 얘고 4번식도 얘라면 둘이 같게 됐죠. 둘이 같게 됐으면 요 다리가 놔진 거고 요 다리가 놔졌으면 얘네들이 전부 같다라는 걸 이제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번과 4번도 같다. 즉 n일 때 성립한다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이 뭐냐면 얘가 되겠죠. k 플러스 1을 제외한 k 플러스 2와 k, 2k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제 얘가 여기가 이제 얘가 되겠죠. 요 오른쪽에 있던 얘가 되겠네요. 여기 나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한다. 이제 끝인데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계속 몇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구조의 증명이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이 수학적으로 같음을 이제 밝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n이 1일 때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n이 1일 땐 직접 넣겠죠. n이 1일 때 넣어봅시다. 즉 1부터 여기가 n이 1이라면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요 왼편은 1이 될 거고 오른편도 n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이제 1이 돼서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밝혀야 되는 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것인가를 밝혀주시면 돼요. 자, n이 k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n이 k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의 k-1이 2의 k-1과 같다라는 걸 참이라고 할 때 k 플러스 1이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니까 2의 k까지의 합이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요 1번씩, 요 2번씩, 3번씩, 4번씩 이렇게 있으면 1번씩과 2번씩은 예, 맞다,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했고, 그리고 1번과 2번을 이제 같게 만들어진 장치를 쓰면서 얘네들을 이제 한 대 묶어주고,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 얘도 같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씩이 다 같으니까 요 등호가 성립됨을 보이면 돼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문제죠. 여기 잘 보세요. 요 등호를 성립시켜 주려면 내가 이제 좌변과 우변에 누구를 더해줘야 돼요? 똑같이 2의 k를 더해줘야 예, 1번씩과 3번씩이 지금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지금 1번씩의 변형 시키면서 3번씩과 완벽하게 같아졌죠. 그리고 1번씩과 2번씩은 원래 같았기 때문에 예,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여전히 1번씩과 2번씩은 같겠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식들은 지금 다 같은 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는 요 식,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와 얘가 실제로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4개의 식이 다 같아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2k-1 더하기 2의 k는 2의 k 플러스 1 빼기 1이냐? 예, 요거 지금 등호가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요거랑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묶어줄게요. 다항식처럼 생각해서 묶어주면 2 곱하기 2의 k-1이 되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네요. 결과적으로 어떻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 그러니까 얘도 같다라. 그래서 우리는 1번, 3번, 2번, 4번이 다 동일하다라는 걸 밝혀냈고,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가 돼요. 이제 여기다 이제 잘 빈칸에다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더했던 숫자가 뭐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2의 k를 더했었고, 그래서 여전히 2의 k가 될 거고, 여기 여전히 2의 k가 되겠죠? 여기는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2의 k에다가 3 넣으면 8, 2의 k 플러스 1 빼기 1에다가 4를 넣으면 31인가요? 답은 39가 되겠네요. 자, 1161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과 밑에 있는 식이죠. 요 식이 같음을 수학적 비례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죠. 이제 n이 1일 때는 직접 밝혀줄 거고, n이 1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에서 이제 첫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쵸? 오른쪽은 n에다가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에 2제곱이 되겠네요. n에다가 1 넣었으니까 2분의 2 해서 이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이어서 확인됐죠. 성립함을 밝혔어요.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것인가? k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2 지금 n이 k일 때니까 n자리에 이제 k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쭉 돼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k분의 k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 2k분의 k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건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요 상태는 맞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것도 되겠냐? 그럼 얘는 k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3의 제곱 쭉 해서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제곱이 마이너스 1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얘가 이제 얘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등호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의 등호인 거죠. 하는 방법은 지금 동일하죠. 이쪽 식을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같은 걸 알아요. 그리고 1번과 3번을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어 줄 건데 아까는 그냥 특정 숫자 하나만 더하면 바로 됐었죠. 근데 여기는 조금 그렇지 않죠.
뭔가 이제 곱하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 1번식과 2번식을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제 1번식은 k의 제곱분의 1 빼기 k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분의 3의 제곱 쭉 해서 k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k네요. 여기가 k가 되겠죠. 다시 밑으로 올게요.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분의 k 제곱까지가 끝이라면 2번식은 여기 2번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 1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제곱 3의 제곱 쭉 해서 얘도 있겠죠. k번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 근데 여기는 이제 k 플러스 1분의 k가 되겠죠. k번째 항이 그 다음에 항이 더 있어요. 그쵸?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숫자를 그냥 더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랑 몇 배 차이 나냐면 k 플러스 1분의 제곱 곱하기 k 제곱배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제곱을 해주시면 요항이 되죠. 그쵸? k 제곱은 약분되고 나락. 얘도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제곱배만큼 차이 나죠. 얘도 어때요? 얘도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제곱배만큼 차이가 나요. 얘도 역시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제곱배만큼 차이 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얘는 더해져 있는 형태인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얼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k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 날아갔고 그죠? 1이고 여기가 이제 이 k 플러스 2네요. 여기 밑에 잠깐만 수정할게요. 얘가 2점 여기도 2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1번식에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하고 k 플러스 1분의 제곱분의 k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제곱분의 요 뒤에는 1이니까 생략할게요. 얘를 해주면 누가 돼요? 3번식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식에도 똑같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가 되어야만 우리가 1번식과 2번식에 있는 요 등호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2번식에다가 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식은 지금 요 색깔로 한번 볼까요? 2번식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2k분의 k 플러스 1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 우리는 누구를 곱하겠다고요?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 제곱을 곱하고 마이너스 1에 k 제곱만큼 할 거야. k 제곱이나 뭐 k 플러스 2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기 하나 약분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약분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만 남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묶어 볼게요. 여기에서 1을 마이너스를 이렇게 뽑아내면 마이너스 1의 k제곱으로 묶이네요. 마이너스 1의 k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여기 밑에 좀만 더 쓸게요.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2k 플러스 2분의 이거 통분해서 올리면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돼서 마이너스 1의 k 그 다음에 2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식에다가 1번식에 했던 요 조치를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누구랑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얘가 4번식하고 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실제 4번식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가 여기랑 똑같죠, 그렇죠? 형태가만 살짝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1의 k제곱을 하나 똑같죠. 왜냐면 이제 똑같이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2번식하고 4번식도 같아졌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1번식과 2번식은 애초에 같았고 제가 1번식과 3번식을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었을 때 2번식과 4번식이 같아지는 것도 확인됐으면 얘가 될 수 있다. 자, 좀 어렵더라도 좀 따라하면서 왼쪽에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증명하는 방법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배수 증명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8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첫 번째는 n이 2일 때는 직접 넣어서 확인할 거예요. n이 2면 8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2 빼기 1이고 얘는 64 빼기 14 마이너스 1이니까 49네요. 예, 49의 배수인 거 확인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49의 배수이라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49의 배수냐 라는 얘기죠. 그럼 n이 k라고 하면 8의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이니까 49의 야진 즉 n은 자연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과연 이것도 49의 제곱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이것도 49의 제곱이 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한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봅시다.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8에 k 플러스 1제곱 되고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8로 묶어 볼까요? 8로 묶어 보면 얘가 8 그다음에 8k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7k를 그대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어때요? 요거 그대로 들어왔고 요거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요 k 부분이 원래는 마이너스 7k였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6k가 돼버렸고 여기가 마이너스 56k면 마이너스 7k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9k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뒤에 플러스 49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여전히 같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잘 볼게요. 우리가 8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은 이미 49의 배수라고 가정해 놨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쟤죠. 그러니까 얘가 49의 배수예요. 그럼 한국말로 쓰자면 8 곱하기 49의 배수 더하기 49k인데 얘는 49의 배수에다 8배 했으니까 여전히 49의 배수고 얘도 지금 k라고 한 숫자에 49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전히 49의 배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여전히 누구의 배수다? 49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49의 배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식도 누구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49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자연수 배수 증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형태 있죠? 요 형태로 요 식을 묶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묶어내 보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예요. 채워놓는 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칸만 잘 채워놓지 말고 꼭 무슨 논리인지 확인해 보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6의 배수임을 귀납적으로 증명하여라. 자, n이 1일 땐 직접 밝히기로 했죠. 그럼 1 더하기 5는 6이니까 6의 배수 맞네요. 그래서 얘는 참이죠. 성립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k 세제곱 플러스 5k는 누구의 배수다? 6의 배수다. 6n꼴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얘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 얘는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것인가? 한번 넣어볼까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도 과연 6의 배수가 될 것이냐?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럼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에다가 5k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는 얘는 지금 6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은 6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 볼까요? 묶어볼까요? 그럼 k 세제곱 플러스 5k를 이제 묶어두시고 뒤에 있는 얘를 이제 묶어볼 텐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됐죠. 맞나요? 그 중에서 여기를 3k로 한번 묶어볼까요? 3k로 묶으면 k 플러스 1 되겠죠. 네, 3k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죄송해요. 여기가 5네요. 그쵸? 여기가 5k 플러스 5고 여기가 5가 될 거고 그러면 합쳐서 6이 됐겠죠.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얘는 여기 위에서 지금 6의 배수라고 확신하고 있고 얘 한번 볼까요? 얘는 만약에 k가 홀수라면 k 플러스 1은 이제 짝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짝수라면 3과 곱해졌을 때 6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짝수면 k 플러스 1이 홀수가 될 건데 어쨌든 짝수는 2라고 하는 소인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하는 소인수가 반드시 있고 그러면 3과 곱해졌을 때 반드시 6이라고 하는 소인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어요? 6의 배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얘 자체가 6의 배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6의 배수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고 얘는 6의 배수가 될 거고 얘도 6의 배수예요. 즉 6의 배수들의 합이죠. 그러므로 얘도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6의 배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논리가 똑같죠. 지금 위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게 얘가 6의 배수인 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로 이제 묶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6의 배수로 가정해버리면 나머지가 전부 다 6의 배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 증명은 이제 부등식 증명인데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방정식 증명과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의 이제 방정식 증명은 다 이런 형태였어요. fn과 gn이 언제나 같음을 항등식임을 증명하여라. 그랬을 때 처음으로 밝혀야 되는 건 f1과 g1이 같다라를 밝혀주고 두 번째 fk랑 gk가 같다라고 하면 과연 fk 플러스 1과 gk 플러스 1이 같아질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거였죠. 처리 방법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떠한 처치를 했죠. 우리가 뭐 더한다던가 곱한다던가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돼야 돼요? 예, 똑같이 돼서 등호가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밝혔냐면
얘가 같아지는 거 밝혀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얘랑 얘랑이 같아지는지 계속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갖다가 놓을 수 있으면 얘네 셋이 다 같으니까 넷이죠. 넷이 다 같으니까 여기도 같더라 라고 이제 증명하는 게 방정식에서의 증명이었어요.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시그마 써놓고 볼게요. fn이라고 하는 애가 gn이라고 하는 애보다 크다 또는 뭐 크거나 같다 이걸 밝히고 싶어요. 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 작은 게 f1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은 그대로 밝혀줄 거예요. f1이 g1보다 크더라 라는 걸 직접 밝힐 거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k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 걸 이제 밝혀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밝혀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얘랑 같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식이 어떻게 줄 세워졌는지 잘 보세요. 여기가 1번.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2번보다 큰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제가 1번하고 3번을 같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줄이 1번하고 3번은 동일선상에 서 있고 2번은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죠. 만약에 2번하고 4번이 동일선상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얘가 밝혀지겠지만 부등식에서는 이런 식이 안 나와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줄을 세워 주셔야 되고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줄을 세울 때 2번이 4번보다 크다라고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작다라고 세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크다라고 줄을 세우게 되면 자, 어떻게 줄을 쓰게 되는 거죠? 1번하고 3번이 같고 2번이 그 뒤에 서 있고 4번이 그 뒤에 서 있으니까 3번이 4번보다 크다는 걸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세워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1번하고 3번이 2번보다 앞에 있다. 즉 더 크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2번보다 4번이 크다라고 돼버리면 이런 식이 돼버리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어떤 식으로 줄 세워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1번과 3번도 2번보다 크고 4번도 2번보다 크기 때문에 1번과 3번과 4번 사이의 우열관계가 따지기가 불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밝혀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된 부등호를 밝혀주는 이거를 이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증명하면 이제 모든 게 밝혀졌죠. 얘가 맨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서 있으니까 3번은 당연히 4번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은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n5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밝혀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n이 5일 때를 한번 봅시다. 2의 5제곱이 5의 2제곱보다 큰지 밝히면 되죠. 예, 30이고 25니까 성립하네요. 자, 됐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즉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는 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것이냐, 그러니까 2의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보다 클 것이냐, 이거 아직 모르니까 그냥 적어놓지 않을게요. 이거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자, 우리가 얘를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이라고 했을 때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가정하고 있죠. 3번하고 4번의 우열관계를 가려야 되죠. 해야 될 일은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다 했었어요. 얘랑 얘랑 같게 되려면 이 식이 이 식보다 이 2배 더 크니까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이 k제곱 곱하기 2보다 크다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2의 k 플러스 1이 됐고 여기가 2 곱하기 k 제곱이 됐고 똑같이 2의 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같고 얘가 얘보다 뒤쪽에 있을 때 얘를 어디다 줄 세워야 된다고요?
요 뒤에다 줄 세워 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건 2번식인 2k 제곱이 4번식인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냐를 밝혀주면 되는 거야. 한번 밝혀볼까요? 요거 잠깐 왼쪽으로 옮기고 2k 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의 대조관계를 한번 밝혀볼게요. 얘는 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k를 빼볼까요? k 제곱을. 그럼 이쪽은 k 제곱이 되고 여기 2k 플러스 1이 되죠. 자, 얘랑 얘가 이제 크다라는 걸 밝혀내야 되니까 양변에 마저 뺄게요.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큼을 이제 밝혀야 돼요. 우리 얘가 0보다 큼을 밝힐 때 n이 5보다 클 때거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죠? 축이 1이 될 거고 축에서의 값이 얼마냐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k가 1일 때는 밝힐 게 아니라 어차피 k도 5보다 클 테니까 5일 때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k가 5면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돼서 14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미 5일 때 뭐보다 커요? 예, 0보다 커요. 그러면 당연히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어쨌든 6보다 클 거니까 계속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왼쪽 식이 오른쪽 식보다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면 2번 식이 4번 식보다 커졌고 그러면 3번 식은 4번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기 많이 어려울 거고 이 빈칸에 채워놓을 때 더 어려워져요. 근데 하지만 빈칸에 채워두는 것보다는 일단 오른쪽 식을 완벽하게 다 적어내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직접 증명을 꼭 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똑같아요. 구조는 계속 똑같으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해서 n의 제곱분의 1까지 더한 것이 2-n분의 1보다 성립하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n이 2일 때 성립함을 직접 보여주는 거야.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2-2분의 1보다 작은지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2분의 3이 될 거고 이쪽은 4분의 5가 되니까 밝혀졌네요. 그렇죠? 이쪽이 4분의 6이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직접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한번 성립하는 시간 한번 써볼까요? 2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k 제곱 플러스 1이 2-k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 맞다면 1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가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것이 여기 부등호가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안 쓸게요. 2-k 플러스 1보다 작냐? 이거를 지금 밝혀내자. 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똑같이 여기가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확정 난 거죠.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갖게 만들어줘요? 여기를 갖게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양변에 뭘 더해야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1번식에만 더하면 2번식보다 작다라는 게 깨질 수 있으니까 2번식도 똑같이 더해줘서 여전히 2번식은 1번식보다 크다라고 밝혀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있을 때 이쪽이 커요. 그리고 여기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뭐냐면 4번이 3번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4번이 2번보다 앞쪽에 서 있어야 4번이 3번보다 크다는 게 밝혀지겠죠.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을 비교했을 때 4번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돼요. 방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정식보다 약간 어렵죠. 그렇죠?
그럼 밝혀봅시다.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것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더 작을 것인가를 밝혀주시면 돼요. 여기 빼버립시다. 그죠? 뺐고, 여기는 통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통분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인데 하나 더해지니까 얘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통분을 해볼게요. 얘랑 분모자 분모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럼 맞춰볼까요? 여기가 그냥 여기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약분합시다. 어차피 k가 무슨 수냐면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날려도 상관없죠. 그쵸? 그리고 얘도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이제 반대로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밝히고 싶었던 게 사실상 요거였지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k 플러스 1이 돼요. 요거 전개해 보면 k제곱 플러스 k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식이 더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쪽 식이 더 크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이 부등호에 증명을 해줄 거고 이 부등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밝히고 싶었던 2번식이 4번식보다 작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3번이 같다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2가 더 크고 얘보다는 4가 더 크므로 3번보다는 4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더라. 자, 빈칸에는 이제 잘 채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